안녕하세요. 시너지를 내는 작가 유길문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공유해드릴 책은요, 언컨택트라는 책입니다. 이 책의 저자는 김용섭, 여긴 트렌드 분석가라고 되어 있네요. 트렌드 인사이트나 비즈니스 쪽에 관련돼 가지고 계속 연구하시는 분이고, 경영전략 컨설턴트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삼성이나 현대, LG, GS 이런 대기업 있잖아요. 이런 데 많이 강의도 하고 컨설팅도 하고, 그리고 트렌드 쪽에 어떤 인사이트를 계속 연구하시는 분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런 분이 지금 현재 컨택트 시장에서 언컨택트로 지금 코로나 이후에 그런 상황이 쫙 펼쳐지고 있는데, 언컨택트 시장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 수 있는지, 지금 현재 어떤 그런 의미하는 바는 뭔지, 이런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책 속에 있는 내용 중에 몇 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처음의 내용은 이런 거예요. 뭐냐면, 시대가 바뀌고, 여기 책 속에 있는 내용을 한번 읽어드리면, 시대가 바뀌고 환경이 바뀌고 욕망이 바뀌면 소통 방식도 달라진다. 과거와는 좀 다른 상황이 지금 연출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소셜 네트워크 쪽에 SNS 쪽으로 해가지고 친구가 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이제 실제로 이제 이렇게 친구처럼 하다가 현실의 친구도 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사람과 대면하지 않고 쇼핑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이런 걸 하는데, 저 같은 경우도 SNS 쪽에 페이스북에서 알면 친구로 해가지고 아신 분도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제가 글을 쓰고 나중에 그 친구로 만났던 그분이 출판사 대표여가지고 책을 출간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소개도 시켜주고 있는 이런 경험도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알면 지금은 사람과 직접 대면하지 않고도 일하고 쇼핑하고 사람과 관계를 맺으면서 알면 뭔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시대가 이미 됐다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이쪽에 이런 게 더 훨씬 더 알면 가파르게 환경이 바뀔 거다, 이런 내용을 이야기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기존의 상황하고 알면 뭔가 친밀한 거리 이런 게, 인적 거리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게 이제 좀 줄어들고, 이번에 사회적 거리 이런 것도 있고 있잖아요. 그래서 대면을 피하고 뭔가 컨택트를 피하고 비대면 쪽에 알면 이런 쪽에 어떤 그런 부분들이 점점 더 활성화될 거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이런 게 있어요. 여기 책 속에 보면 그런 사례가 나와요. 일본에 지금 이 코로나가 터지기 전에 2017년도 3월 달에 교토에 본사를 둔 그 운수회사, 택시회사가 미야코 택시라는 그런 회사가 있는데, 그 택시가 침묵 택시 10대를 최초로 운행했대요. 근데 그게 뭐냐면, 택시기사가 손님이 타잖아요. 그러면 처음에 인사할 때 하고 목적지 물을 때, 계산할 때, 손님의 질문에 답할 때 외에는 절대로 열면 잡담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회사를, 택시 회사를 2017년에 이미 지금 한번 운행을 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근데 이제 이런 흐름이 이제 어떻게 보면 더 가속화될 거잖아요. 그래서 그동안 인간관계든 사회적 관계든 비즈니스든 대면을 통해 관계가 주축을 이루는 방식이었다 한다면, 비대면은 극히 일부분이었잖아요. 근데 결국에 이제 언컨택트의 핵심이 뭐냐면, 타인과의 대면과 접촉을 피할 수 있고 줄일 수 있다고 한다면, 피하고 줄이는 게 언컨택트다 하면, 무조건적인 어떤 그런 단절이 아니라 피하고 줄여도 아무런 지장이 없도록 만드는 것이 언컨택트의 기술이자 서비스 방향이다 하면, 그러니까 지금 어떤 그런 방향 쪽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시사점 같은 게 많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분명한 것은 그런 것 같아요. 언컨택트 사회를 지향하는 건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하면, 과거를 이렇게 돌이켜 보니까 2009년도에 신종 인플루엔자, 그 다음에 2012년도에서 쭉 거슬러 올라가지고 15년도에 메르스, 그 다음에 2014년에는 에볼라, 그 다음에 지금 2020년도에 코로나가 나왔잖아요. 그러면 향후에 또 다른 무엇이 어떤 게 나타날 거냐면, 근데 2015년도에 테드 강연에서 빌 게이츠가 그런 걸 예측했대요. 핵이나 이런 쪽에 해가지고 전쟁이나 이런 쪽으로 해갖고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다치고 죽고 이런 게 아니라, 앞으로 예를 들면 전염병이 사람들을 힘들게 할 거고
사람들의 사상자를 많이 나게 할 거다 알면. 그런 것을 예측을 했는데 실제로 이제 어떻게 보면 지금 그게 예측이 맞은 거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한테 나타나지 않지만 기후변화랄지 알면 이런 것 쪽에서 지금 벌써 움직임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데에 대해서도 우리가 적극 나서야 된다 알면. 그런 흐름을 우리가 이제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 거냐. 어차피 흐름은 그렇게 가게 돼 있다. 그러면 어떻게 준비할 거냐. 이제 이런 게 숙제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뭐냐면 코로나 이제 19 이번에 이제 뭐 이렇게 이거 기회로 해가지고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의 어떤 많은 기업에서 재택근무 쪽 있잖아요. 재택근무나 원격으로 해가지고 뭔가 근무하고 원격으로 화상회의 같은 거 막 이런 게 비대면 쪽에 해가지고 이런 쪽에 그런 것을 확 촉발을 시켰잖아요. 그래서 이런 쪽에 관련된 뭐 인터넷이나 아니면 화상이나 아니면 반도체나 이런 쪽은 급성장할 거다 알면 급성장. 그리고 놀라운 것은 뭐냐면 예전에 1980년대에 그 미래학자인 엘빈 토플러가 제3의 물결에서 원격 근무하고 재택 근무라는 것을 화두를 제시했다는 거예요, 이미. 근데 이것이 이제 지금 현재 완전히 지금 거의 이제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간에 지금 현실화돼 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쪽에 관련돼 가지고 뭔가 이쪽에 수혜를 보는 업체들도 있을 것이고, 만약에 이것을 대비를 안 하고 그냥 아무런 준비도 안 한다 그러면 엄청나게 힘드는 그런 업종도 많이 있을 거다. 그러니까 현재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비를 할 거냐, 이런 것도 하나의 숙제라는 거죠. 그리고 그런 거예요. 어차피 컨택트 시대의 이제 교류법은 이제 우리가 안다. 그렇잖아요. 기존에 이제 시장에서 우리는 항상 이렇게 움직이고 친밀하고 막 이러면 함께 하고 막 이런 것은 어차피 이제 그게 관련 알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숙제는 뭐냐면 언컨택트 시대에 맞는 교류 방법은 앞으로 우리한테 풀어야 할 숙제다 하면 그렇잖아요. 그래서 어차피 이런 게 예견돼 있는데 만약에 대비를 하면 위기는 아닌데 대비하지 않으면 속수무책이 되는 거고 나중에 변명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한번 겪은 위기가 또 반복됐을 때, 또 이런 상황이 닥쳤을 때 어떻게 할 거냐면 그런 가능성이 앞으로 일면 안 온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기후위기 문제랄지 아니면 전염병이랄지 이런 것을 우리가 당연히 일면 기존에 생각했던 것들을 또 이제 이게 현실이 된다고 한다면 어떻게 할 거냐면 그런 것에 대한 대비를 기업의 입장에서 뭔가 리스크를 해지하기 위해서 그런 뭔가 대안을 계속 고민해야 한다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기업의 쪽에 이제 그 강연이나 이런 쪽 교육시장 쪽에 관련돼 가지고 지금 완전히 지금 거의 붕괴하다시피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런 교육 쪽에 관련돼 가지고 종사하는 사람들이나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 거냐면 만약에 이제 지금 현재 코로나로 해가지고 뭔가 오프라인 교육이 다시 종식된다고 하더라도 재개는 되겠지만 옛날에 그런 상태로 옛날에 그 어떤 그 호황이나 아니면 활성화되는 그런 것은 사라질 것 알면 그러면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준비를 할 거냐, 이런 것들면 숙제고, 기업도 숙제고, 그 다음에 강연하는 어떤 그런 강연가나 아니면 강사들이나 아니면 이런 사람들도 일면 뭔가 새로운 대안 같은 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기 책 속에 이제 보면 앞으로 이제 대학은 어떻게 될 거냐. 분명히 대학은 엄청난 위기에 처할 거다. 그런 이야기가 여기 많이 펼쳐져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그런 게 나와요. 쇼핑에서 언컨택트라는 그런 말이 나오는데 되도록이면 고객과 마주치지 마라. 고객과 마주치지 않으면서 뭔가 사업으로 활성화 있는 그런 것을 개발해야 된다. 그래서 국내 새벽 배송 쪽 있잖아요. 그게 옛날에 그 2015년 100억에서 지금 2019년 작년에 1조 원, 그리고 2020년도에는 이게 1조 원이 얼마까지 확대될지 예측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새벽 배송이 이렇게 완전히 증가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실제로 대면하지 않고 그냥 배송하고 끝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흐름 쪽으로 완전히 가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내용이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언컨택트 쪽에 하나의 또 화두가 뭐냐면 말 한마디도 필요 없다. 이미 스타벅스에서는 이미 그렇게 하고 있대요. 이미 앱을 출시해가지고
뭐 미리 해가지고 만약에 이제 메뉴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주문하고 그냥 가서 그냥 바로 그냥 받는 그런 서비스를 하고 있고, 그렇다고 하니까 알면 이런 부분이 이제 놀라운 또 이제 새로운 어떤 환경으로 바뀌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온라인 쪽에 관련돼 가지고 자율주행으로 해서 배송 로봇. 그냥 사람이 이제 지금까지는 뭐 이렇게 배송 같은 걸 했잖아요. 근데 이제 자율주행 배송 로봇이 지금 이미 지금 계속 뭔가 이렇게 출시 단계에 있고 이미 검증 단계에 있다는 거예요. 가지고 배달의 민족이나 이런 데도 지금 테스트하고 있다고 나오거든요. 근데 이런 것이 만약에 한다고 한다면 실제로 지금도 뭔가 이렇게 그 사람들을 대면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배달 쪽에 이런 쪽에 음식을 직접 사다 가서 안 먹고 막 했는데, 이제 더 훨씬 더 이제 언컨택트, 사람하고 대면하지 않는 그런 쪽으로 이제 가속화된다는 얘기거든요. 마지막으로 이제 한 가지를 더 이야기하면, 제가 최근에 이 언컨택트를 책을 준비하다가 서울신문에 나와 있는 기사를 보고 깜짝 놀랐는데요. 거기에 2020년도 5월 13일자 기사인데, 구글이나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올해 말까지 재택근무를 이렇게 선언을 하고, 그 다음에 트위터의 잭도시라는 그런 CEO는 어떤 얘기를 했냐면, 재택근무를 서둘러 해제할 생각이 없다. 오히려 재택근무를 원하는 직원은 영원히 집에서 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이렇게. 그러니까 이분의 이야기대로 한다고 한다면 지금 현재 이렇게 같이 근무하고 뭔가 협업하고 이런 그런 어떤 직장의 어떤 그런 분위기는 사라지는 어떤 그런, 트위터 같은 경우는 아예 원하는 직원은 영원히 집에서 근무하게 한다고 하니까, 근데 이런 흐름 쪽으로 이제 이렇게 서서히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 이제 보면 제가 말하지 않은 부분 중에 하나가, 그러면 모든 게 위기냐? 지금 코로나 같은 이런 상황에서 그렇지 또 않더라고요. 일부 쪽에는 힘들고 또 그런데 또 반도체나 아니면 아까 같이 예를 들면 뭐 클라우드 이런 쪽의 서비스나 이런 쪽에 관련돼 가지고 유명한 기업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데는 뭐 삼성전자나 아니면 뭐 이렇게 뭐 텐센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이런 데 보니까 텐센터나 이런 데는 오히려 이제 아마존이나 이런 데, 그런 데는 엄청 매출이 이렇게 증가했더라고요. 이제 책 속에 나왔는데, 그리고 아마존 같은 경우는 10만 명을 추가 고용하겠다고 선언하고, 그리고 몇 가지 분야에서 막 10배, 막 30배, 아니면 막 몇십 배 막 이렇게 증가한 그런 그 품목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이제 우리는 어떻게 대비할 거냐. 내가 지금 CEO라고 한다면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어떤 쪽에 전략적으로 움직일 거냐, 아니면 이런 부분들은 이 책을 통해서 한번, 언컨택트라는 책을 통해서 한번 교훈을 삼고 그리고 움직이면 좋을 것 같아요. 하여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